나중에 이거를 다시 써먹을 수 있는 형태로 저장을 해야 돼요. 저는 학습 결과물이라고 하는데 너무 중요한 얘기 같은데 자세하게 해주세요. 이게 뭐냐면 네. 나중에 해당 내신 기간이 됐을 땐 라고 하면 시험 준비가 이미 반 이상이 되어 있는 채로 시작을 하는데 이런 학습 결과물에 아무것도 없는 친구들은 조용한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센을 다시 풀어요. 네네네, 괜찮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아까 그 수영법을 네. 배워야 하는 것처럼 자기주도 학습도 해라고 해서 저절로 돼지는 게 아니고 네네, 그쵸. 배워야 한다, 가르쳐줘야 된다, 도와줘야 된다 얘기하셨잖아요. 어떤 걸 배우면 될지. 첫 번째로 정말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가 습관을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남한테 자랑할 수 있는 형태로 습관을 만드는 걸 추천드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남한테 자랑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네.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리거나 네. 유튜브에 뭘 하거나 하다못해 우리 어머니가 어머니들끼리 만났을 때 네. 우리 딸은 예를 들면 글씨는 진짜 기가 막히게 쓰는 것 같아. 그렇게 할 때 자 이거 봐봐. 정말 잘하지 않니? 라고 보여줄 수 있는 형태의 결과물로 저장을 하시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럴 때 제가 정말 추천드리는 건 2개인데요. 첫 번째로는요. 네. 누적 숫자예요. 생뚱맞죠? 제가 맞춰볼게요. 네. 꾸준히 하는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근데 그거 꾸준히 할 때는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루에 영어 단어 30개를 외워요. 한 달을 외워요. 그러면 얘가 30개씩 영어 단어를 30일 외웠죠. 라고 하지 말고 총 900개를 외웠어요. 라고 숫자가 점점 늘어나서 커져 보이게끔 습관을 기록하시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 네. 제가 처음에 했던 건 제가 석사 때 이거를 했는데 네.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석사를 가면 하루 종일 혼나요. 못 쓴다고. 못 쓴다고요? 그러니까 공부를 못 한다고. 못 한다고. 저는 못 교육학과 쓴다고 해. 학부가 아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너무 맨날 혼나고 힘드니까 제가 뭘 했냐면 내가 그날 잘했던 일들 3개를 포스트잇에 썼어요. 그래서 1번 뭐 샐러드를 먹었다. 2번 오늘 논문을 한 편 미리 읽어갔다. 3번 오늘 자기 전에 야식을 안 먹었다. 이렇게 사소한 걸 썼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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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소하죠? 그거를 벽에다 붙였어요. 이상하죠? 매일 좀 비슷하게 붙여도 괜찮아요. 네. 근데 내가 그날 있었던 잘했던 일이잖아요. 네. 저는 이게 생뚱맞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6개월이 지나니까 그 벽을 다 덮더라고요. 그러면서 느꼈어요. 내가 그래도 잘한 건 꽤 많구나. 그게 힘이 돼서 지금도 쓰고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8,300개를 썼거든요. 포스트잇이요? 네. 하루에 3개 쓰면 1년에 1,000개를 씁니다. 네. 그럼 8,300개를 썼다는 건 얘가 이 습관을 8년을 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학생이 했던 노력이 수치로 전산이 되면서 그 위압감이 더 크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가 정말로 드리는 건 예를 들면 제가 학생들이 100일이 될 때마다 기록하라고 100일 상장을 주거든요. 어떻게 생겼어요? 이거는 서술형 풀이를 한 번에 4개씩 104개를 풀거나 A급 챌린지라고 해서 A급 수학 한 권을 풀면 이 상장을 줘요. 3개월에 걸쳐서. 초등학생들이에요? 네, 초등학생과 중학생. 중학생. 네. 근데 제가 이 상장을 지금까지 저희 센터에 비치된 것만 200개 정도를 줬거든요. 200번을 주시면. 네, 200개를 준 거죠, 학생들을. 200개 넘게. 제가 유튜브로는 350개 줬거든요. 실은 2개 합치면 제가 550개 정도를 주었어요. 그럼 난 누군가에게 5만 5천 일 정도 습관을 시켰어. 라고 하면 이 느낌과 위압감이 다르잖아요. 네. 처럼 같은 노력이라도 최대한 그게 잘 뻥튀기 돼서 자랑할 수 있는 형태로 네. 숫자를 무조건 크게 키우는 걸 추천드려요. 누적이라는 게 이런 말씀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시키냐면 오늘 단어를 30개 외우면 30/30을 하고
그 다음날 단어를 30개 외우면 30/60을 해요. 네. 그래서 뒤에 숫자가 계속 늘어나도록. 네. 그래서 학생이 하다가 너무 힘들 때, 아, 내가 6,000개나 외웠는데 여기서 포기하기 너무 아까운데? 라는 마음이 들어야 그 습관을 유지하기가 쉽습니다. 저 그럼 약간 또 옆으로 생각해요. 6,000개를 외웠어요, 내가. 네. 그래서 선생님이 30개/6,000개를 써주시는데 네. 머릿속에 남는 거는 600개도 안 돼요. 그때 좌절감은 어떻게 해요? 아, 근데 그게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냐면 공부는 기본적으로 멘탈 게임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분명한 예시가 있는 게 똑같은 모임에 가도 그냥 가방을 멜 때랑 샤넬 가방을 멜 때는 왠지 모를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그거는 샤넬 가방이 기능이 10배 좋은 것도 아닌데 근데 그 심리적인 효과가 실제 하니까 샤넬을 좋아하는 거잖아요. 네. 처럼 저는 단언컨대 그렇게 6,000개를 쓴 애든 네. 그렇게 쓰지 않은 학생에 비해 이미 그 과정에서 충분히 내가 잘하고 있구나라는 성공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잘해집니다. 다만 그 효율이 네. 내가 기대하는 만큼 100배가 아닐지라도 원래 그 학생이 가지고 있던 방법보다는 훨씬 더 훌륭하게 됩니다. 그래서 습관을 하는 게 그 활동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 내가 뭐 하나는 되게 기깔나게 잘 되고 있네라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다른 활동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 포스트잇을 쓰면서 한 벽면을 채우고 나서 깨닫게 된 거죠. 8,000. 네, 8,000개를 붙이면서 아, 이렇게 인생이라는 게 작은 승리를 쌓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거대해지는구나 네. 를 생각하게 됐고 네. 그걸로 서울대 습관 모임을 만들었고 그걸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고 책을 쓰게 됐고 센터를 차리고 TV에 나가고 이렇게 계속 돌면서 지금의 제가 왔거든요. 그러니까 포스트잇으로 시작한다고 해서 포스트잇으로 끝나지 않아요.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영어 단어 30개를 외우는 걸로 시작하고 한다고 해서 그 영어 단어 30개로 끝나지 않아요. 왜냐면 그 학생은 성장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영어 단어 30개가 60개가 되고 네. 그 옆에 수학 풀이 쓰는 습관이 생기고 그 뒤에 줄넘기 하는 습관이 생기고 그게 쌓아가다 보면 그 나중에 그 학생을 보면 얘는 원래부터 엄치나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듣는다는 거죠. 그 포스트잇 8,000개가 선생님한테는 모임에 나가기 위한 샤넬백인 거네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습관 전문가래요. 네. 그러면 습관 전문가 되게 모호하잖아요. 지만 포스트잇을 8,300개를 썼습니다 라고 했을 때 저를 습관 전문가라고 아니라고 얘기해 주는 사람은 없어요. 네. 그렇게 되면 내가 누구를 만나든 내가 쌓은 노력의 결과물이 있으니까 기죽지 않고 내 말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노력의 결과물을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는 숫자 형태도 갖고 맞아요. 있는데 그게 나한테도 설득이 된다. 돼야 되는 거죠. 네. 예를 들면 제가 정말로 추천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포스트잇 프리노트예요. 포스트잇을 프리노트처럼 선생님 필기를 포스트잇에 써서 문제집에 붙이라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보이냐면 이렇게 보여요. 숙제는 자기가 하는 대로 풀고요. 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풀어준 문제를 필기하거나 아니면 선생님이 다시 풀어봐라고 할 때가 있잖아요. 네, 네. 그 자리에서 풀 때는 모두 다 포스트잇을 쓰는 거예요. 아, 자기 풀이가 아니라 선생님의 풀이나 중요한 문제 다시 풀라고 한 문제에 대해서만 포스트잇에 필기한다. 그러면 두 가지 효과가 있는 게 첫 번째로 누가 그 수업 시간에 놀았는지 안 놀았는지를 확실히 알아요. 포스트잇을 안 쓰면 그 순간 걔가 논 거예요. 네. 도망갈 수가 없고요. 네. 둘째는 선생님 풀이를 그냥 베껴 쓰는 것만으로도 제가 말했던 암기의 연장선에서 그 풀이가 닮아가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효과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화면이 있어요. 시각적으로 나한테 주는 어떤 만족감, 성취감. 이 문제집을 보고 어느 누가 이 친구한테 너 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안 했어? 라고 말하진 않잖아요. 이것들을 이 친구가 3권인가 4권인가 푸니까 네. 실제로 수학을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네. 왜냐면 답을 보면 네. 보람되잖아요. 보람차죠. 그렇게 그 순간에 열심히 했던 것을 굉장히 티가 나는 결과물 형태로 저장을 하면 네. 그 친구가 다음 도전을 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네. 자랑하기 쉬운 형태로 저장을 해서 적극적으로 어필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네. 네. 그렇지 않으면 지속할 동기가 좀 떨어질 수 있다. 또 좋은 습관을 들이는데 필요한 어떤 그 수학 공부하는 데 있어서의 팁 같은 거. 백지 개념 테스트라고 해서 학생들이 백지에다가 개념을 한번 써보거든요. 근데 이게 많이 하지는 않고 이제 정기적으로 하는데 그럴 때 뭐를 느끼냐면 내가 배웠던 개념이 진짜 아는 게 아니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타올 것 같은데. 네. 이게 문제집으로 풀 때는 보이지 않았던 영역들이 네. 선명하게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념을 배운 거를 정기적으로 써보는 연습이 정말로 중요하다 라는 말씀을 네. 정말로 꼭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수학 공부를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습관의 연장선인데 나중에 이거를 다시 써먹을 수 있는 형태로 저장을 해야 돼요. 저는 학습 결과물이라고 하는데 내가 이게 나중에 어떻게 써먹을지 그렇게 되려면 뭐가 저장이 되어야지 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공부를 하면 나중에 시간을 훨씬 줄일 수 있어요. 이거 너무 중요한 얘기 같은데 자세하게 해주세요. 이게 뭐냐면 공부를 할 때는 잘 몰라요. 어차피 이 방법으로 하나 저 방법으로 하나 들어가는 시간은 똑같거든요. 네. 저는 단언컨대 공부를 잘하는 애나 못하는 애나 시간을 지나면 그 내용을 까먹어요. 네. 근데 공부를 잘하는 애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를 들면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자기가 배웠던 개념 노트를 잘 정리를 하고 네. 자기가 풀어놨던 문제를 잘 정리를 해서 네. 그 중에 내가 뭘 틀렸는지를 잘 정리를 하고 그 중에 몇 개를 포스트잇으로 해서 이 학습 결과물을 갖고 있으면 나중에 해당 내신 기간이 됐을 땐 내가 뭐 배웠지? 개념 노트를 보고 다시 써보. 내가 이런 거 배웠지? 기억, 오케이. 내가 뭐 틀렸었지? 이 문제집에서 요거 틀렸었지? 오케이. 그리고 나머지는 내신 기출문제 풀면서 감각을 익혀. 라고 하면 시험 준비가 이미 반 이상이 되어 있는 채로 시작을 하는데 이런 학습 결과물에 아무것도 없는 친구들은 조용한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센을 다시 풀어요. 그러니까 시작을 할 때 이게 나중에 어떻게 써먹어야 되지라고 정교하게 계획을 세우면서 결과물을 콜렉팅하는 느낌으로 이거를 하나씩 결과물들을 모아서 나중에 써먹어야 되는데 그런 거 모르겠고 일단 진도 나가고 흩뿌려 버리면 나중에 그 결과물들을 모을 길이 없는 거예요. 학생들은 시간이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풀었던 개념 노트, 내가 풀었던 문제집, 그 안에서 내가 몰랐던 거 이런 표시들이 그 학생이 나중에 그 시험에서 잘 보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되거든요. 네. 제가 누누이 하는 말은 문제집은 다시 사면 되는데 그 문제에서 내가 틀렸던 문제들은 문제집을 다시 산다고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모아서 저장을 해두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가 팁을 드리면 네. 오답 노트가 굉장히 상위권 학생들이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네. 실제로 만들면 되게 번거롭잖아요. 네. 제가 추천하는 방법이 뭐냐면 문제집을 똑같은 걸 2개 사요. 네. 제가 진짜 여러 개 해봤는데 한 개는 그냥 원래 풀듯이 좀 지저분하게 풀고요. 한 번 틀린 거를 바로 고치면 걔는 그냥 버리고 2번 틀린 것만 2번째 문제집에 표시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문제가 끝나면 그렇게 되는 게 한 60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 기준으로는 50개에서 60개 정도가 남거든요. 2번 틀린 게. 그러니까 100문제 중에서 5, 60개 정도가 아니, 문제집을 하나 풀면 공부를 잘하는 애들 기준으로는 2번을 틀릴 정도로 모르는 문제집이 네.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요. 왜냐면 이렇게 해보시면 알겠지만 2번이나 3번 틀리는 문제가 왜냐면 설명을 다 듣고 네. 고치기 때문에. 네. 그래서 2번 틀린 문제들만 2번째 문제집에 표시를 해두고 네. 그럼 그 문제집은 깨끗한 상태잖아요. 네.
그러면 다시 볼 때는 그 문제집만 다시 풀어보면 그게 오답 노트 기능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네. 싶은 건 따로 잘라서 오려서 붙이면 너무 빡세니까 네. 문제집을 2개를 사서 한 개는 지저분하게 쓰고 한 개는 표지판 한 채로 그때 풀면, 예를 들면 중간고사 준비할 때 네. 일단 그 문제들을 다 풀어보면 내가 제일 아팠던 문제들을 리뷰를 하고 그 위에 기출문제를 올리면 되잖아요. 네.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문제집을 풀어요. 네. 그러니까 이 문제집이 2배 효과를 낼 수 있는데 2배를 내지 못하는 결과물이 있는 거죠. 저 2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네. 지금 2번 틀린 거를 이제 새 문제집에다 체크를 하라 그러셨잖아요. 근데 7번까지 틀린 걸 확인을 하려면 틀린 거를 계속 뭔가 마킹을 해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친구는 한 번 틀리죠. 네. 그리고 고치면 그냥 세모를 치고 네. 2번 틀리면 2개, 3개, 4개, 5개 맞아서 세모를 치면 얘는 5번. 요 한 권 그 연습 문제지에다가 그 체크를 다 해놓은 네, 거네요. 체크를 계속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소팅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네. 그 안에서 체크를 하는 건 훨씬 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공부는요, 어느 정도 범위가 있어요. 특히 중간고사, 기말고사처럼 범위가 있는 문제들은 어느 정도 바운더리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중학교생들에게 대학 수학을 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내가 모르는 것을 그렇게 체크를 해가면서 모르는 것을 줄여나가는 공부를 하는 게 네.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범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신 네. 거죠. 네.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기본 문제지, 일품, 센, 내가 그동안 풀었던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소팅을 해서 꽉 짜서 내가 풀었던 교재의 완성도를 되게 높이고, 네. 그러면 내 실력의 70% 정도는 이미 낸다고 믿고 나머지는 새로운 문제를 풀고, 그 문제도 기출문제일 거잖아요. 막판 일주일은 저는 정말로 추천드리는 게 새로운 문제집을 더 풀지 말고 네. 막판에는 그 풀었던 문제집들을 일주일 동안 계속 이렇게 소팅을 하면서 정리를 해서, 아, 내가 풀었던 문제집 교재들은 웬만한 거 내가 다 알아. 그리고 내가 풀었던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출문제들은 내가 웬만큼 알아 라는 확신을 가지고 시험을 보면 자기 실력보다 엄청 이상하게 나올 가능성이 낮다는 거죠. 높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전날에 정말 새로운 거 풀겠다고 그 전날 새로운 거 3, 4개를 푼다 한들 그 중에 1개 틀리면 너무 불안하고, 네. 그럼 내가 했던 것 중에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이게 이도저도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완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공부의 방향을 설정을 하면 생각보다 안정감이 있고 자기 실력을 잘 낼 수 있는 것 같다. 네. 시험이 망하는 건 내가 모르는 문제를 틀려서 시험이 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문제를 틀려서 시험이 망하는 그렇죠.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틀리는 거면 그냥 내가 못 푸는 문제죠. 또 한 가지는요. 네. 확실하게 모른다고 분류할 수 있는 문제는 이쪽에 따로 이 모아놓을 있고. 수가 있는데 네. 안다고 생각하고 맞았는데 모르는 문제도 있잖아요. 그렇죠. 얼떨결에 맞췄거나 네. 아니면은 그죠, 뭐 잘 모르는데 하여튼 풀었던 그 문제도 뭔가 분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마지막에 저는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 문제집을 버린다고 생각했을 때 이 중에서 너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는 뭐였어? 라고 질문을 했어요. 이해되세요? 이 문제집을 내가 버릴 거야. 이제 공부 안 할 건데 아깝잖아. 그러면 쭉 넘기면서 이 중에서 네가 뭘 건질 수 있어?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센스가 있는 애들은 2번 틀린 거 이외에도 흔적이 있잖아요. 자기가 이게 고민했던 흔적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몇 개를 더 옮겨놔요. 저는 그래서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오답 뭉치가 너가 이 문제집을 푼 엑기스야. 네, 엑기스. 네. 그래서 그거를 실은 몇 번 틀리느냐 보다는 이 문제집에서 내가 꼭 취해야 되는 엑기스를 짜낸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해주신 게 조금 더 편한 관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애들한테 너가 풀어서 맞았지만 찜찜한 것도 골라내 하면 애들은 이게 곤욕스럽고 하기 싫은 작업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디폴트로 안전망으로 2번 틀린 그러신 것 것들은 같아요. 네. 위에 쌓고 네. 자기가 욕심이 있는 애들은 거기 위에서 탑을 쌓지만 네. 습관을 설계하거나 제가 선생님이 교육이 지도가 필요한 게 학생의 마지노선과 맥시멈을 적절하게 커트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냥 원칙이 안 그러면 애들은 다 아는데 저 하는 그죠. 네. 그럴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2번 틀린 건 일단 디폴트로 깔고 네. 그 위에 올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